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나쁜 놈들한테 벌을 주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는 법의 정비와 문명의 발달로 옛날에 비해 치안이 아주 좋아졌다. 당신 누구야? 돈 내놔, 돈! 그래도 범죄자는 계속 생겨난다.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아, 또 해버렸네. 돈 구했으니까 됐지 뭐. 그런 놈들을 심판하기 위해 형벌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의 감시를 피해 죄값을 받지 않으려는 놈들도 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외국까진 못 쫓아오겠지. 물론 그런 놈들한텐 반성이나 후회 같은 감정 따윈 없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은 법에 맡길 수 없다. 아이, 너무... 네가 갈 곳은 너희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다. 무법자한텐 그에 걸맞게 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써서 벌을 줘야 한다. 그리고 무한한 절망의 굴레 속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똑똑히 알게 해야 한다. 너 같은 놈은 이대로 아사하게 둬야겠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인 나 이주인 시게우의 사명이다. 무법의 심판을 내리는 나에겐 다양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게... 이번 의뢰인은 젊은 여성, 대학생이라고 한다. 딱 봐도 남을 해치는 짓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다. 저랑 제 친구를 희롱하고 끔찍한 짓을 한 남자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 일렁이는 원망의 불꽃과 각오는 틀림없는 진심이었다. 끔찍한 짓을 했다는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걘 제 소꿉친구였어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절친이었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중마고우였던 의뢰인과 그 친구는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초중고에 대학까지 같은 학교라니 우리 인연도 참 질기다. 난 그래서 좋은데? 그녀는 오랜 친구와 같이 성장해온 것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친구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왜 그래? 요새 힘들어 보여. 그게... 실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딱 봐도 뭔가 있는 듯한 얼굴. 의뢰인은 친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어떤 교수가 말을 걸었다. 자네,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지 않겠어? 학점이랑 취업은 따놓은 당상인데. 네? 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의뢰인한텐 엄청난 조건이었지만 그 교수의 흐린 눈동자를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학점 쉽게 딸 수 있어. 취직도 잘 되고.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전 이미 다른 데 들어가기로 해서요. 꺼림칙해진 의뢰인은 교수의 제안을 거절했다. 사실 이 교수는 의뢰인의 친구한테도 같은 제안을 했었다. 취직도 잘 돼.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겠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면 괜찮겠지? 친구 집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그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함정이었다. 이 남자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놈이었다. 부모님이 비싼 학비를 대주시는데 학점 잘 받아야겠지. 네? 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연구실에 친구를 불러들여 끔찍한 짓을 했다. 넌 어른이니까 이건 합의하에 한 거다. 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빠져나가기 위해 합의하에 했다는 음성까지 녹음해 두었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할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된다. 사실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 당시에 갓 성인이었던 의뢰인은 굉장히 놀랐다.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의 애야. 안 좋아하는 사람의 애라고? 의뢰인은 여기서 또 한 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친구는 공부만 했던 애기 때문이다. 그럼 애는 안 나올 거야? 아니, 애한테 잘못은 없으니까 낳긴 해야지. 그것은 성실한 친구다운 대답이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저기 애 아빠가 누군지 물어봐도 돼?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일본 문학 담당 요시다 교수야. 대답을 들은 의뢰인은 간이 떨어질 뻔했다. 그는 나이도 많고 추잡스러운 놈이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이렇게 헤어졌다고 한다. 다음에 봐. 그게 친구의 마지막 모습일 줄도 모르고 친구는 싱글맘이 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랑 살 수는 없지. 그래도 알려주고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저 임신했어요. 응? 뭐? 그러나 본인도 아직 어려서 아이한테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 간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린 친구한테 교수는 악마 같은 짓을 했다. 헛소리 하지 마! 내 앞길을 막으려고! 그놈은 자신의 애가 들어선 배를 힘껏 가격한 것이다. 게다가 아파하는 친구의 배를 가차없이 짓밟았다. 이 새끼 따윈 그냥 뒤져! 넌 그냥 엔저이였다고! 이때 친구는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 자기 처지만 생각한 교수의 살인 행위였다. 친구는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체 왜? 애는 어쩌고?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의뢰인이나 가족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이다. 얼마 뒤 의뢰인이 죽은 친구의 사물함을 열어보니 유품이 하나 나왔다. 일기잖아. 의뢰인은 그 내용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너무해. 어떻게 일기에는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부터 아이를 잃은 날의 일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물론 친구의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하지만 이제 더 들춰내지 말아주렴. 다 잊고 싶어.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 얘기 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를 혼자서라도 고소하려고 했다. 친구 뱃속에 있던 애는 당신이 죽였잖아요. 자수하세요. 에? 그게 뭔 소리야? 이 말은 남자의 썩어빠진 아기를 복주하게 하고 만다. 며칠 뒤 의뢰인이 경찰과 변호사한테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가씨! 그러게 왜 나대고 그래? 하지마. 의뢰인은 복면을 쓴 남자들한테 유괴당해 깊은 산속에서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 교수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 영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의뢰인은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었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학교도 못 다니게 됐다. 소중한 친구를 죽음까지 몰아넣고 입막음용으로 제 존엄성까지 짓밟은 그놈을 따라 죽여주세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처럼 변해 있었다. 알겠습니다. 친구분과 아이의 원한, 그리고 당신의 분노까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질의 극치인 악행들, 이 고문 소믈리에가 처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쾌락만을 위해 여자를 희생시키고 무고한 생명까지 빼앗다니, 감정도 없는 추악한 짐승 새끼. 내가 도살해주겠어. 편하게 죽을 생각은 버려라. 네 놈을 지옥 끝까지 데려가주마. 다다음 생분의 죄값까지 받아야겠어. 나는 소식통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상습범이네. 학점을 빌미로 잡아서 신고도 못하게 했대. 의뢰인을 덮쳤던 공연 집단도 그 남자가 시킨 거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랬다나 봐.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군. 학생들을 지도하는 인간이 그런 상스러운 짓을 하다니. 그 교수의 패턴은 단순하다. 연구실로 좀 와라. 학점 필요하지? 아직 저러고 다니네요. 당신 뭐... 너한테 희생된 학생들과 아이가 넌 악귀다. 놈을 잡는 건 쉬웠다. 우리는 놈을 고문실로 옮겨 벽에 매달았다. 여긴 뭐야? 어디야?
꽤 빨리 눈을 떴군. 살면서 마지막으로 자는 잠이니까 좀 더 푹 잤으면 했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놈은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들 뭐하는 짓이야? 이건 범죄라고! 그렇지. 근데 자기 애를 가진 여자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범죄 아닌가? 놈은 내 말을 듣자마자 발악을 멈췄다. 너 걔랑 아는 사이야? 글쎄, 그것보단 이놈은 아이를 죽이고 아이 엄마까지 죽게 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그 친구까지 덮쳤어.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을 던지니 남자는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떡해? 난 그냥 엔조이였는데 애 같은 걸 달고 왔으니. 애 같은 걸 달고 왔다고? 내 인생을 지킬 권리도 있잖아! 난 총장이 될 몸이야! 그런 계집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다고! 뭐? 이 새끼가 애 같은 걸 달고 와선 이라고 짓거리는데 애가 생긴 건 네가 빔을 안 했어지? 한마디 하는 대신 양쪽 고환을 박살냈다. 이런 놈한테 번식 기능 따윈 필요 없다는 게 내 지론이다. 이제 와서 용서해줄 생각 따윈 없다. 루카와, 그거 준비해! 이미 해놨습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내 지시를 받고 루카와는 아까부터 준비했던 물건을 가져왔다. 그건 바로 새빨개질 정도로 달궈진 깊게 파인 냄비다. 이봐, 뭘 하려는 거야? 이거 네 그 상스러운 머리를 치료해줄 모자다. 나는 내 열장갑을 끼고 냄비를 받아들어 천천히 남자의 머리 위에 올렸다. 그리고 썩어 빠진 내가 들어있는 머리에 내려치듯 씌웠다. 살점과 피, 그리고 머리카락이 타면내는 악취와 더불어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카초즈메라고 불리는 고문이다. 방법은 보는 것과 같이 불에 달군 철제 냄비를 머리에 씌우면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달구면 바로 두개골이 박살나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이 고문이 있었다. 유명한 수감자 중에 어느 승려가 있었는데, 장군님, 부디 지금까지 배우신 것은 다 잊으시고 불교의 귀의를. 아직도 짓거리는 거냐? 그 승려는 고문을 받는 와중에도 장군들을 훈계했다고 한다. 어이, 마지막 기회야. 네가 한 짓 반성하고 있어? 반성해! 그러니까 이것 좀 벗겨줘! 애를 죽인 건 어떻게 생각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벗겨줘! 나는 고문을 받는 놈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다. 네 주기를 이용해서 여자애들을 짓밟은 건 잘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왜 안 줬어? 치려고 했어! 벗겨줘! 이놈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마지막까지 제대로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냄비가 원래 색으로 돌아올 때까지 질문했더니 결국 말을 못하게 됐다. 죽었네요. 냄비는 벗길까요? 그대로 둬. 유명한 승려랑 똑같은 모습이니까 공덕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물론 그래도 저놈은 지옥으로 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 처형도 마무리되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의뢰인에게 보고했다. 당신의 원한은 풀어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이게 친구분과 아이의 명복에, 그리고 의뢰인이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